좋아요, 구독.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랜만에. 정말 네. 오랜만에 자율주행 가지고 음. 왔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네. 근데 이 종목밖에 없어요. 이 종목밖에 없는데 자율주행이 정말 오랜만에 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마 앵커님도 아시지 않나 싶은데 제가 자율주행 얘기할 때 항상 경부고속도로 코끼리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자리에서. 네. 그렇죠.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정말 될 때까지는 저도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게 3년 안에 인간의 뇌를 닮은 반도체가 인공 AI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전에 항상 말씀드렸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모르더라도 그게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이제 저는 자율주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나오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뭐 연휴 때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타게 되면 뭐 7시간, 8시간, 뭐 많게 10시간까지 막힌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 그게 된다면 정말 운전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제 여담이고,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든 어쨌든 간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테슬라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자율주행 쪽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시다시피 중국 데이터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심사가 통과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공항, 고속도로 운행 정체 제한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결국 FSD라는 이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이제 바이두하고도 지도 제작이라든지 내비게이션 부분에 협력을 합의했다는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자율주행이 최근에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됐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진 종목은 작년에도 한 2번 갖고 왔던 종목. 아마 이제 웃으시니까 다 알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2번은 갖고 왔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슈어 소프트테크 맞을까요?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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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오랜만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4월 30일 날 발생됐던 거래량이 요 종목이 상장되고 난 뒤에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던 거래량입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겼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작년에 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뭐 코드 검증 솔루션, 시스템 검증 솔루션 같은 소프트웨어 자동 검증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탑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잡아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도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현대차가 지분을 작년에 좀 매각을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력을,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모델 기반 개발 검증, 그리고 가상화 시뮬레이션 검증 사업을 같이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속도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제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월 30일 날 발생된 거래량, 요 부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표시 보일 건데, 네. 요 거래량이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은 한 번도 나왔던 거래량이 아니에요. 물론 상장 초기에 거래량이 뭐 네. 대량 거래 있긴 했지만 그때 발생했던 최고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요 종목은 정말 정직하게 21선을 타고 가다가 21선은 저항으로 작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21선을 갭으로 뛰어넘고 장기 평선까지 현재 다 같이 뚫어버렸거든요. 5일선, 21선, 61선, 120선 다 같이 뚫었습니다. 앞전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선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온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 121선을 좀 안착시키지 않을까라는 저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이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에 정말 오랜만에 1년 만에 슈어 네. 소프트테크 준비를 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7,300원인데 이건 최종 목표가가 아니고요. 일단 241선이 7,300원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분기점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9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슈어소프트테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결국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조금은 이제 다른 섹터보다 강하게 좀 나온 쪽을 저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반도체 이제 테스트 소켓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몇 개 없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장주로 이제 리노공업을 이제 우리가 많이 거론을 하죠. 그러니까 리노공업의 현재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40%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어떤 대내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저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한 분기만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지금 여러 분기, 여러 해 동안 지금 보여준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로서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시장의 어떤 이 규모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AI 산업의 확장 이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모바일 쪽에서도 경쟁이 올해 굉장히 치열해질 겁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가 AI가 탑재되면서 나왔고 여기에 이제 뒤질세라 아이폰 16에도 이제는 AI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의 OLED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탑재돼서 첫 출시가 되는데 이것 또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흥행성으로 만약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덩달아서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것이 이제 확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디바이스가 지금 많아지고 고도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일회성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하면 소비를 해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높은 어떤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장주는 리노공업인데 네. 지금 리노공업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같은 섹터 안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ISC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ISC 실적부터 좀 보면 네.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굉장히 좋게 나왔고 전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8%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 29%를 다시 보여주면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ISC가 오늘은 굉장히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더 그럼 성장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플랫하게 이제 갈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일 것 같은데 지금 비메모리 우위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비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이제 제품에 이제 적합한 상황이라서 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단순히 이제 국내 기업들만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퀄컴, 엔비디아 이런 글로벌 고객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SC의 어떤 성장성을 놓고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전체적으로 지금 고객사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닌 정말로 실적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구간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시면 네. 최근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다라고 했는데 네. 분명히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비교를 해보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은 이제 저조한 TSE까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ISC는 왜 이렇게 내려가라고 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지금 잘 받쳐주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대를 좀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6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다시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5,000원이라는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박스 상단을 노려볼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뉴스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역사적인 신고가로 이 기업도 갈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잡아갈까요? 일단 손절가는 65,000원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차 11만 원을 잡으시고 만약 11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 네. 저는 13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